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TV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지금 마이크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정을 하고요.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과 함께 들으신 노래는 리아의 리아가 부르는 노래였죠. 그대에게 들으셨어요. 리아가 리아 튜브라고 유튜브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유튜브에 오늘 처음 올린 이 한국 작품이라고 합니다. 리아 튜브도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도 종종 리아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방송을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4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우상호 위원장한테 보내는 얘기, 수박이라 부르지 말라고 그럼 똥파리를 잡아라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부글부글 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지금 경찰에 대한 한마디로 경찰에 대해서 길들이기에 나선 것 같아요. 검찰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피해를 보는 경찰관들, 일선에서 피해를 보는 경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찰관들 때문에 경찰 조직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경찰 쪽에서 제가 취재한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직접 취재한 내용, 그 다음에 저한테 들어온 제보 같은 것들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북구에 빵을 사러 간 모양이죠. 그러는데 빵을 사러 갈 수야 있죠.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을 사러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서울 시내 교통을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성북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삼선교 앞 또는 한성대 앞 이렇게 그렇게 보통 거기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보통 때도 항상 막히는 데잖아요. 근데 윤석열 부부가 나타나면서 한동안 신호 대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막혔다고 합니다. 교통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글쎄, 빵을 사러 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어야 되는 세상,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모르겠어요. 왜 전직 대통령들,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주로 잘 가던 커피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커피점에는 딱 블렌딩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 블렌딩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를 직접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차량 통제하면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서 가고 싶어도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주 정신이 그런 국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웃 오브 안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죠. 그 얘기를 제가 또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또 뭐냐면요. 뭐더라?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얘기가 있군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아시죠? 이 김학의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규원 검사가 지금 현재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최근에 열린 모양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열린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규원 검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럼 야반 도주하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정말 제대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자, 야반 도주를 하면은, 그렇죠. 어떻게든 잡아야죠. 자, 야반 도주하는, 그때 잡기 위해서, 야반 도주하는, 김학의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김학의를 잡기 위해서 좀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 얘기도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렇게 그 이규원 검사 얘기까지 포함해서 모두 4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4가지 얘기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색깔, 뒤에 이 색깔을 좀 수박에 맞춰 좀 해볼까요? 예. 예, 수박 색깔을 좀 제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예. 수박 색깔 딱 맞춰야 되는데, 수박 색깔 치고는 조금 너무, 그런가요? 예. 수박 색깔이 아닌가요? 예. 수박 색깔, 예, 이제 수박 색깔 되죠? 예. 자, 오늘 이 4가지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럼 똥파리를 잡든가?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수박이라고 부르면 가만히 안 둔다고? 우상호 위원장 그럼 똥파리를 잡아. 예, 이게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상호 위원장 요새 뭐 비대위원장 되더니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안 하던 얘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우상호 위원장이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예,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박이라는 그런 모멸적인 그 호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일단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리도 있고 또 뭐 그럴 필요도 뭐 당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을 좀 화합시켜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게 보도가 좀 잘못 나가가지고 약간 우상호 위원장의 그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 약간 우리가 낚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글쎄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낚인 거는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수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수박이라고 부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상호 위원장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도 안 하고서는 수박을 불러라 수박이라고 부르라 부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방송에서 지금 800여 분, 1000여 분 정도가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잠시 제가 그 댓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우상호는 지금까지 뭐 했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요. 예. 나폴레옹 제과점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탈당해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 다음에 이대감님 문통께서 만약에 거길 가셨더라면 기레기들이 물고 뜯고 핥히고 하였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이 윤석열이 그 나폴레옹 과자점 제과점인지 뭐 나르시스 과자점인지 거기를 간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를 가셨더라도 그렇게 가시고 그것 때문에 차량 통제가 되고 이랬더라도 가만히 있었을까? 글쎄 저는 참 그러네요.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라고 하신 분 계셨고요. 예. 임태빈님, 워터멜론이라고 합시다. 수박 아니고 왕수박. 그 다음에 정현진님, 찌릿거릴 때는 참아야 한다더니 했던 것들이.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아니, 우리 보고 찌빠라 그랬잖아. 찌빠라며. 예? 그래 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 가만 안 놔두겠다. 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요? 없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수박이라고는 부르지 말라고요? 아니,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수박이 얼마나 모멸적인, 그게 얼마나 모멸적이라고. 찌빠 이런 건 정말 모멸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 모멸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무엇이 어째라? 에? 수박이라고는 하지 말라고?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우상호 위원장?
나 진짜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얘기 첫 번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첫 번째 얘기, 예, 수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럼 똥파리를 잡아라 하는 얘기 첫 번째. 자, 예, 수박 아주 적나라하게 깨져 있죠. 예. 자, 감정 건드리는 발언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이게 오늘 어젠가요? 예, 유상호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감정 건드리는 발언을 계속해서 한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끼리 감정 건드리는 발언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 우상호 위원장의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상호 위원장은 수박이라는 표현을 두고 어떻게 같은 구성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 공당의 대표라는 분에게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멸이라고 지적했다. 쓸데없는 원내대표를 할 때도 쓸데없는 발언하는 의원들 가만두지 않았다면서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비대위가 정리하기 매우 어렵다. 국회의원이 서로 떨어진다고 할 테니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즉 수박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예. 수박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수박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글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의 단결을 더 중시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나? 아니 정말 우상호는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은 수박이란 말을 쓰지 말아라 하려고 한다면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지지했던 민주당의 똥파리, 여기 똥파리 보이시죠? 예, 똥파리. 예.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똥파리.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파리 하나, 여기 그 그림 보이시죠? 예. 여기 그림, 예. 뭡니까? 여기 있는 그림. 예. 여기, 예.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설쳤던 자들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더 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예? 자, 그런데 그들을 과연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던 디지털 전략팀이라는 이 팀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민주당의 공식 조직의 그 간부들과 일반 당원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간부급 당원들이죠. 주요한 역할을 했던 간부급 당원들이 대거 이탈해서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라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쫓겨나야 정상이에요. 말 그대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쫓겨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 현재 제명됐습니까? 일부 제명을 한 지역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대로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우리 절대 탈당하지 말자라면서 서로 똥파리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오히려 지금 더 설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이죠. 전하 허재현 기자 같은 경우는 이들의 그 1번 공격 목표가 돼가지고 맨날 허재현 기자 페북에 가가지고 뭐 양 얘기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이상한 얘기하고 우리 아들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과연 이들을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박이라는 말을 처리하기 전에 이 사람들부터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호 위원장은 수박으로 인해 가지고 수박이라는 말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을 겪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하려면 대선에서 남의 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에 선언한 자, 이런 자들을 그대로 어떻게 놔둘 수가 있나요? 그러고도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낚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다, 낚이지 않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수박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상황이냐 이거야. 그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박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할 정도라면 먼저 이자들부터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제가 볼 때 이런 이자들만 없었어도 지난 대선 이겼어요. 이놈들 때문에 진 거야. 제가 똥파리들 때문에 졌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툭하면 찌빠 이러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맨날 찌빠 이랬어. 그게 누가? 똥파리들이 그랬죠. 어? 그러면서 맨날 소송 걸고 맨날 고소 고발하고 이런 건데 제지한 적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우상호 위원장 당신이 말이야 지금 비대위원장 하기 전에 원내대표 했다는데 원내대표 할 때 이런 발언 제지한 적 있어요? 있느냐고! 없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수박이라고는 하지 말래? 수박이란 말을 못하게 하려면 이것부터 못하게 해야지. 예? 그때 감안해뒀으면 지금이라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요? 왜 제지 안 해? 왜 제지 안 하면서 수박만 못하게 해? 왜 못하게 하는데? 네가 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 겁니까? 예?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을 욕하는 거는 다 괜찮고 이재명 말고 이낙연 애들 비판 아니 다른 쪽을 비판하면은 왜 전부 다 그건 못하게 합니까? 왜 수박이란 표현을 못 쓰게 해요? 수박이 뭐 얼마나 나쁜 표현이라고? 수박이 얼마나 짜더라 모멸적인 표현이야? 수박이 뭐 얼마나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근데 찐빠니 약쟁이 툭하면 허재인 기자 보고 약쟁이 이러잖아. 그건 얼마나 모멸적인 표현입니까? 그건 왜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그런 거부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부터 그러고 다니는 똥파리들부터 먼저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아니 똥파리는 놔두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지지했던 애들 걔들은 분명히 쳐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부터 쳐내고 난 다음에 수박이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애들 없으면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를 사람도 없어. 어디 함부로 그냥 말이야. 어디 가서 우상호 내 눈에 띄기만 띄어봐라 이씨. 정말. 아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제가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아우, 네. 자, 이진송님 맞습니다. 올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수박들을 쳐내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뭐 이중 스파이다. 뭐 예.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네, 저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수박이란 말 글쎄 뭐 안 쓰고 싶어요. 저도 안 쓰겠어요. 안 쓸랍니다. 그런데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우선 뭐부터 하라고? 예, 좀 정리할 사람부터 정리를 하자고요. 적어도 이재명 보고 찌빠 하던 애들은 내보내고 아니면 그런 말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박이란 말을 하지 말든가 못하게 하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한 민주당원이면서 윤석열 지지한 사람, 민주당의 주요 핵심 기구 선거 대책 기구에 있었으면서 윤석열 지지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털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금 우리가 수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보고 우리가 수박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솔직히 수박이라고 불러주는 게 솔직히 저는 그보다 더 더 나쁜 말로도 부를 수 있거든요. 예. 우리 보통 똥파리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똥파리지. 저 수박이라고 하지 말면은 우리 똥파리라고 부를까요? 똥파리 국회의원들이라 불러야 되나? 자,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은 제발 정리해야 될 사람들 정리 좀 합시다. 자, 파란 하늘님, 그 다음에 김은주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양은정님, 예, 회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명이 무섭나 보네요. 예, 이원욱 수박 사진 대박이라고 하셨는데, 예. 자, 이원욱 의원도 사실 좀 그래요. 본인은 뭐 수박이란 말 자꾸 들으니까 불쾌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윤석열하고 싸워야 할 때, 그 윤석열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 지지자들과 싸우는 사람 내 정말 특이하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아니죠. 예. 이원욱 의원님 정신 좀 차리세요. 자, 자연이님, 네, 후원 역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결론은 이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툭하면 찌빠 하면서 정말 모멸적이고 불쾌한 표정을 함부로 쓰던 자들, 지금은 또 다양하게 뭐 약점이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시라고. 그래야지 수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말이 좀 정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툭하면은 뭐 핑계 뭐 이상하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 욕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시사타파 같은 경우에도 그 똥파리들이 시사타파 그 이종훈 PD한테 뭐라 그럽니까? 개장수 그렇잖아. 아니, 그런 거 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서는 어떻게 수박이란 표현부터 쓰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불공정한 겁니다. 불공정한 거예요. 자, 우상호 위원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수박이란 표현을 막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지난 대선에서 배신 행위를 한 자들을 제명하시고, 그 다음에 찌빠 하는 얘기, 그런 똥파리들 빨리 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수박이란 말로 불러주면 훨씬 좋겠어. 저나 허재현 기자나 얼마나 그 똥파리들이 몰려다니면서, 수박들이 몰려다니면서 모멸적인 표현 쓰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자제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왜 그들은 그냥 놔두시죠? 우상호 의원님은 그들하고 한편이신가요, 설마? 그게 아니시라면 이제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정신을 좀 차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맨날 하니까 586도 물러나라 소리가 나는 거야, 이 양반아. 어떻게 그렇게 저기 천지분간이 안 되나? 자,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경찰 길들이는 검찰 독재, 윤석열 체의 경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별도로 좀 취재가 진행이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취재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경찰 길들이게 나선 검찰 독재.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지금 나온 얘기는. 제가 이렇게 이 아직까지 경찰이거나 경찰 복직을 꿈꾸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경찰하고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경찰하고 좀 거리를 둘 수가 없는, 아무리 자기 경찰에서 쫓겨났지만 경찰을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씩 조금 윤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약간씩 윤색을 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대리운전 기사가 된 A 경감. 이 A 경감은 서울 강남 지역의 모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과의 아주 베테랑 형사였어요. 경감이면은 왜 무궁화 두 개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형사 반장보다는 높고 보통 형사과 과장 정도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다음에 총망받는 어떤 경찰 수사관이었습니다. 경감. 근데 이 경감이 현재는 경찰에서 쫓겨나서 대리운전 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어쩌다가 대리운전을 하게 됐을까? 유망한 경찰관, 수사관이 왜 대리운전 기사가 됐을까? 이 A 경감은요, 몇 년 전에 라임, 옵티머스 등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전직 고위 검사가 연루되어 있는, 그 다음에 검찰 출신의 전관이 연루되어 있는 의혹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사를 진행을 했겠죠. 자, 그런데 검찰 출신 법조인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A 경감. 그래서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종용을 했다고요. 검찰 출신의 법조인이 어느 날 수사를 중단하면 어떻겠느냐라고 A 경감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A 경감, 이 법조인이고, 그 다음에 전직 검사였고, 그런 사람이 어렵게 찾아와가지고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게 그 요구를 그 자리에서 바로 단칼에 거절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말을 돌리고 한참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애들로 얘기를 하면서 어렵게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탁이 한 차례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몇 차례 계속 수사를 그만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회유나 종용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A 경감은 조심스럽게 그 제안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A 경감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경찰 선배였다. 전직 경찰인데 경찰 선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선배니까 당연히 반갑게 맞아드렸겠죠. 반갑게 맞이하고 같이 저녁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차에 타니까 갑자기 전직 경찰인 선배가 이 A 경감의 차에 돈 봉투를 하나 찔러주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했겠죠. 아유, 형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유, 무슨 이런 걸 하시고 거절을 했는데 이 현 선배가 이건 선배가 주는 거 가져가도 돼! 라고 하면서 억지로 돈을 찔러 넣었어요. 그러면 심지어 차에다 던졌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져가! 이러면서. 보통 이러면 돈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선배가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가져가라고 하니 그냥 받은 거예요. 봉투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뭐 크다면 큰 돈이고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고 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돈이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 A 경감은 선배가 주는 돈이었고 같이 저녁 먹고 가는 돈, 받은 돈이었고 안 받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차에다 집어 던져놓고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죽음에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몇 달 뒤 이 A 경감은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사는 뭐라고 했다? 너 50만 원 받았더라. 누구한테? 니네 선배한테. 근데 그 선배가 라임 옵티머스 쪽에 주가 조작하는 그 선수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브로커던데 너 브로커한테 돈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 A 경감은 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 기소가 되는 건 뭐 유야무나 끝났는데 문제는 징계에 넘어가게 되죠. 이거는 처벌은 안 받는다고 치더라도 뭐 처벌은 피했다 치더라도 징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경미한 수준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서 형사처벌까지는 안 갔지만 징계를 하라는 통보가 갑니다. 결국 이 A 경감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해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리운전 기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론 저 A 경감 뭐 어떻게 변명을 하더라도 잘못을 하기는 했죠. 그리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처벌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왠지 모르게 함정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검사들은 봅시다. 99만 원 세트 이런 거 먹어도 이 사람들 잘 버티고 지금 안 잘렸어요.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경찰은 50만 원만 받아도 해임인데 왜 그들은 해임이 안 되고 그대로 검사직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검사는 웬만큼 돈을 받아도 뭐 큰 돈을 받지 않는 이상 문제가 잘 안 돼요. 징계를 받긴 하는데 해임이 나오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근데 일선 경찰관은 50만 원 받았다고 해임이 돼버렸어. 쫓겨났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고? 대리운전 기사하고 있다고. 이거 이래도 됩니까? 왜 잘못했으니 처벌을 한다 치더라도 이거 좀 과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일부러? 자,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비경위. 이 사람 역시도 뭐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계장이나 과장이나 무슨 팀장 이런 거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비경위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내용이 뭐냐? 부서 회식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부서 회식에 여경이 2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참석을 했던 여경 하나가 내부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 왜? 뭐라고? 비경위가 어깨 동무를 하는 척 가슴을 만졌다. 이랬다는 거지. 자, 이 진정 때문에 비경위 역시 해임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부서 회식에서 그랬다며. 그럼 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못 봤다는 사람 중에는 그 C 순경하고 함께 경찰에 들어온 동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여경이었고요.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어. 심지어 야, 왜 본 사람이 없니? 라고 하니까 그때 이 사람 화장실 갔었어요. 근데 당사자 뭐래? 저는 화장실 그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쯤 되면요. 이 사람 얘기를 이제 진정인 얘기, 피해자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탁 했다면 이게 액션이 작냐? 크잖아요. 아니, 가슴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깨동무를 했다. 이 정도는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니요. 그런 장면 자체가 없었어요. 팔을 올리고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아, 저 사람 그때 자리 없었어요. 화장실 갔었어요. 아니, 나는 그 자리에 그날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 안 갔었어요. 자,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모두 3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술집 주인도 그 자리에 잠시 동석을 했었는데 저도 본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비경위도 해임이 돼버립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 비경위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강제추행으로 자신을 고소하기를 바랐대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말로 만졌다면은, 이렇게 해서 만졌다면은, 고소를 하겠지. 당연히 고소를 하겠지. 근데,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 고소가 맞는지 아닌지, 이건 이제 형사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도 나서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비경위는 피해자가 제발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형사고소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은 형사고소도 하고 내부 진정도 놓고 이래서 내부적으로 그 경찰직에서 잘리고 동시에 처벌도 받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아니야. 형사고소는 안 해요. 그래서 이 비경위는 자신이 결백을 밝힐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당시 내부조사, 그러니까 자기를 해임시켰던 그 내부조사 담당자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문서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사 문서 보고서를.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결백함을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해버립니다. 경찰의 내부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검찰에서 가져가서 수사를 많이 하거든요.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해요. 그 고소를 지금 기각해버린 거죠. 결국 이 B 경위는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이 B 경위 역시도 현재 경찰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다른 직업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검찰에서 제가 볼 때 필요할 때 이 B 경위 사건을 아마 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날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 그냥 갖고 있다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묵히는 게 검찰한테 유리하면은 그냥 묵힐 거고, 이걸 꺼내서 경찰을 한 대 패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은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를 할 거예요. 결국 뭐다? 이 사건을 검찰에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예, 사실은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거죠.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 언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터뜨리면 경찰이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건을 내가 딱 들고 있다. 계속 딱 들고 있다. 검사가 들고 있다. 그러면 경찰 지휘부 같은 경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러면 검찰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요구를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상민 행자부 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경찰청장 후보를 1대1로 면담을 하면서 하나씩, 야, 너 검찰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알아봐. 한번 네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 요라고 있는 판인데, 이런 사건까지 검찰이 물고 있다면, 검사가 물고 있다면, 경찰들은 과연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찰로서는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은 이런 걸로 경찰을 길들이게 하는 거죠. 검찰, 경찰 자꾸 나는 헷갈리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드리는 이유는 현재 경찰에 대한 검사들의 길들이기, 그 다음에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찰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검찰을 되게 압박을 했었거든. 그에 대한 보복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경찰이 약간만 이상한 낌새를 보여도 바로 작살내러 들어올 거예요. 옛날에 숨겨놨던 사건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기각하고 각하했던 사건들 다 갖고 와가지고 재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특히 이게 B경위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라든지 경찰관의 범죄 행위잖아요. 경찰관의 범죄 행위는 언제든지 검사가 관할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B경위가 낸 고소장을 기각하고 각하했을지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검사 하나가 나 이거 인지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 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중소 로펌, 대형 로펌은 물론이고 중소 로펌까지 특수부 검사 모시기에 지금 눈이 벌리가지고 있어요. 벌써 뭐 여기저기 유력한 특수부 검사 출신 사람들이 지금 아주 금값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아까 보니까 머니투데이인가요? 매일경제인가요? 거기 이미 보도가 났더라고. 왜 자, 이게 뭐겠습니까? 전직 특수부 검사들의 전성기가,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자,
전관 변호사들이 이렇게 수임을 많이 하고 사건을 많이 끌어모으고 돈을 많이 벌면은 이게 현직들한테 안 갈까요? 당연히 갑니다.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당연히 다가 흘러가요. 뭐 제가 뭐 파킹 기법 이런 얘기 했죠. 하여튼 5만 가지 수법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자, 결국에 검찰이 수사권을 굳이 못 내놓겠다. 절대로 우리는 수사권 못 내놔! 수사권 돌려다오! 라고 한 이유가 뭐다? 간단해요. 돈벌이였어요. 돈벌이. 특히 요즘에 남부지검에서 합수단 다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관 변호사들,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 더 잘 팔려가 지금. 이미 검사를 그만둔 지 꽤 몇 년 된 사람도 지금 다시 지금 팔려가. 지금 그 변호사 시장에 그 변호사들이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그렇게 그 혜택이 없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 판사 출신들은 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수부가 다시 만들어지고 검사들이 어떻게든 간에 자신들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여기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합수단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몸값이 금값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현직 검사들도 퇴직할 때 좀 따뜻하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조건을 자꾸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국 지금 검사들이 수사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뭐다? 오직 하나, 딱 하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들이 돈벌이가 된단 말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자, 왜? 수사권이 없으면 그렇게 돈을 못 버나요? 네, 못 봅니다. 자,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사건 아시죠? 도이치모터스, 그 김건희가 걸린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게 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을까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송치된 사건은 또 묻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질질 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작년 대선 기간 때 다시 드러나면서 몇 사람, 권오수 회장 이런 사람이 잡혀간 거 아니에요. 김건희는 여전히 안 잡혀가고 있고. 에? 근데 이렇게 이나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게 공개가 되려면, 외부로 알려지려면, 이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 수사는 엉터리로 됐을지라도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거는 뭐 때문이다? 경찰 때문이었어요. 최초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가 어디다? 경찰이었거든. 그래서 경찰이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이 수사보고서가 나중에 유출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라고 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지? 보니까, 김건희네?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얼마든지 은폐가 가능했어요. 어떻게? 경찰이 수사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를 하는 수사 사건이었으면 그냥 싹 덮어졌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나중에 사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하면 어찌 된다? 경찰이 풀어버리는 거지.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잔챙이 사건은 경찰이 알아서 하든가. 하지만 돈 되는 사건은 우리가 계속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검수완박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웃기지 말라 그래. 응? 검찰한테 국민들이 수사받는 일보다 경찰에서 올린 조서 그대로 검사가 그냥 사인하는 사건이 훨씬 많아요. 90%가 그렇게 되는 사건이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뭔 불편. 웃기지 말라 그래. 딴 소리예요, 그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마구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재 검사들이 경찰을 길들이고 있다. 그리고 길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그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자, 댓글 좀 읽어볼까요? 이연우님, 나는 박병석보다 윤호중이 더 싫음. 예. 사실 이 검찰개혁법 같은 경우 이렇게 검찰개혁법이 애매하게 끝나게 된 이유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엉터리로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에 뭐 다른 사람들, 다른 몇몇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경찰이 불쌍하다는 마리님 계셨고요. 예. 열불난다라고 하는 이선자님 계셨습니다. 예. M님, 한동훈이 법무장관이랍시고 설치고 다니는데 박범계는 장관 시절에 뭐 했나? 국민 세금만 축냈다. 자, 그렇죠.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힘센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박범계 장관 생전에 있는 듯 없는 듯 하길래 그렇게 일이 없고 권력이 없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추미애 장관 맨날 검찰이 그렇게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찰이 괴롭힐 수 있는 약한 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 줄 알았더니 한동훈 보니까 완전히 지세상이지. 오죽했으면 부통령, 소통령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자,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정말 존재감이 너무 없었죠. 없어도 너무 없었죠.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한동훈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자기가 권력을 자기가 거의 권력을 자기가 대통령처럼 이렇게 굴잖아요. 근데 박범계는 뭐야? 도대체 뭐 했느냐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예. 불만스럽고 답답합니다. 저도 되게 불쾌합니다. 솔직히 박범계 장관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범계 장관만 똑바로 했었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졌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오늘 있었던 얘기죠. 빵 사 먹으려고 교통 통제. 나폴 땡땡 제과점 잘 댕겨 오셨슈?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부 동반으로 이 성북동에 있는 제과점을 다녀오셨다고 하죠. 그 결과 인근 도로가 모두 경찰에 의해서 통제가 됐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 갑자기 신호가 통제되길래 신호도 하도 안 바뀌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내려가서 걸어가 보니 경호원 같은 사람을 대동하고 어떤 여자가 쑥 나오더라. 보니 김건희더라. 그리고 옆에 보니까 윤석열도 있더라. 자, 여기가 이 사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사진이 어디냐면 여기가 우리가 또 성북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성대 입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성대 입구 사진인데 여기는 평소 때 뭐 일요일도 물론이고요. 일요일 평일도 뭐 출퇴근 시간 이럴 때 보면 엄청 막히는 데가 이 한성대 근처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막고 경찰이 막고 통제를 하고 여기서 빵을 사 드셨답니다. 뭐 사람이 뭐 빵 사 먹으러 갈 때도 있고 뭐 그렇겠지요. 그런데 굳이 강남 아크로비스타에서 성북동까지 빵을 사러 오셨으면 그 길을 통제를 하는 동안에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을지 생각을 좀 해봤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길 가다가 차가 막힌다 싶으면은 또 윤석열 또 어디 가는가 봐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윤석열이 이쪽으로 왔나? 왜 갑자기 이렇게 신호가 안 떨어져? 라고 할 때가 엄청 많죠. 아니 갑자기 서울 시내 그래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신호 통제를 하면서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이상하게 그럴 때가 제법 있어요. 그래 꼭 그런 데 걸리는 사람은 또 잘 걸려. 자, 그럴 때마다 이 또 윤석열 어디 갔나 보다 라고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좀 심했죠 이거. 빵 사 먹으러 그 공무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그랬다면 또 모르겠어. 근데 빵 사 먹으러 가려고 이 도로 통제하고 이건 좀 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참, 네. 자, 좀 화딱지 나는데 이 도로 이날 이 상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이 사진 보세요. 천안함 티셔츠 입고 있죠? 천안함 티셔츠죠 이게? 맞네. 772번인 거 보니까 천안함 티셔츠네. 천안함 티셔츠 입고 등짝 보이는 이 사람이 그 아저씨죠? 윤석열이죠? 이렇게 경호원도 있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빵을 사 먹으니까 도로 통제한다고 얼마나 쌩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어 봐. 어떻게 됐겠냐고. 어떻게 도대체. 에? 정말 지금쯤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문재인은 하면 안 된 일이었는데 얘들은 왜 윤석열은 해도 되는 일이 됐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윤석열은 되는데 문재인은 하면 안 되는 그런 일.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언론에서 이런 거를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아니 대통령이 빵 사 먹으러 다니는 동안에 그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이 정도는 언론에서 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적폐 언론들, 기성 언론 중에 레거시 미디어 중에는 언론인은 없다. 언론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 언론인은 없다. 언론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있을 뿐이다. 언론사는 누구의 뜻만으로 움직인다? 오너의 뜻 혹은 기업의 뜻대로 움직인다. 기업의 뜻대로 기업의 돈을 받아서 기업이 좋아하는 기사만 쓰는 그런 게 지금 현재 기성 언론이라는 자들의 작태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언론인이 아니라 그냥 언론사에 다니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이 인간들은 싸그리 도려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나치 독일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출범한 서독이죠. 독일 연방공화국은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나치에 협력한 기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나치에 협력한 기자들을 처형했다고요.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침략자 독일에 부역한 기자들은 제일 먼저 처형했습니다. 공무원들보다 먼저 처형한 게 기자들이었대요. 왜? 기자들은 압제와 억압, 침략에 대항해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인권을 주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억압자의 편에 서서 강자의 대변인이 되어서 약자들을 괴롭혔다면 그거는 반역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반역이다. 라고 그들에게 그래서 가장 대부분의 부역 언론인들한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더 철저했어요. 우리는 프랑스가 철저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독일이 나치에 협력했던 기자들을
제일 많이 처형했고 그 다음에 공직, 특히 언론계에서 영구히 추방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언론인, 아니 언론사 다니는 직원들, 언론사 직원들, 그들은 가장 먼저 언론계에서 퇴출되어야 할 자들일 겁니다. 아우 속 터지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예. 다음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학의 출국 금지 검사 법정에서 격정 증언. 야반 도주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예. 자, 김학의 출국 금지를 담당했던 검사는 이규원 검사입니다. 이규원 검사가 지난 금요일 날 재판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이규원 검사는 직권남용,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 이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를 시키는데 내사번호를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였다는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반 도주하는데 현재 다른 방법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거는 더 팩트의 기사입니다. 여기 A씨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규원 검사입니다. 이규원 검사는 전 검사죠. 현재 지금 퇴직했으니까. 이규원 전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절차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서 듣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긴급한 상황이라 조사 경과를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야반 도주까지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잘못된 거를 푸는 한이 있더라도 당시에는 결심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죠. 절차상 하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금 우기고 있죠. 검찰에서. 지들이 다른 사람 출국 금지할 때도 내사 번호도 없고 그냥 아무 번호나 갖다 찍 긁어놓고 그래서 출국 금지시키는 일이 수두룩 빽빽한데 하필 이규원 검사만 꼭 집어서 출국 금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 아니 그러면은 김학의가 출국하도록 내버려 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죠. 검사가 지 선배 검사를 출국 금지시킨 거, 지 이런 괘씸한 짓을 했어?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사가 검사를 해코지했단 말이야.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 조직이 조직적으로 보호했던 김학의를 생판 젊은 검사 하나가 출국 금지까지 시켰으니 그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 조직 전체가 이규원을 죽이려고 나서는 겁니다. 솔직히 이 사건 재판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웃기고 재판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 자체도 웃깁니다. 재판이 길어진다는 건 뭐냐? 검사들이 억지를 다양하게 온갖 것들을 꺼내서 억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논리를 비틀고 왜곡하고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해서 판사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판사?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거야. 판사가 더 나빠. 검사들이 함부로 행동할 때 아니다. 법은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막아줘야 될 사람이 판사인데 판사들이 슬그머니 넘어가. 검사들한테 겁먹어서 그래요. 검사들이 지 해코지 할까봐, 지 뒤캘까봐. 지난번에 판사 사찰 문건 나왔을 때 판사들이 화를 내기는커녕 겁을 먹었대요. 그래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했어. 그게 판사들이야. 그러면서 M1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화살을 돌렸죠. 진짜 나쁜 거는 검사들인데 문재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즉 이거는
판사, 검사 모두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이거네요. 판사, 검사, 기자 모두 썩어 문드러진 자들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를 짓밟기 위해서 알면서도 알고서도 또는 고의적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지록위마 해주는 거지. 이런 거 보고 지록위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올시다 라고 막아야 될 판사들이 그래 저거는 말이야 사슴이 아니야 그래 검사님 말이 맞아 라고 해주고 있는 이것들은 법조인이 아니에요. 얘들 역시 법조인으로부터에서 퇴출되어야 할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에 다시 이 정권을 얻게 된다면, 권력을 쟁취하게 된다면 판사, 검사 과거에 어떤 사건을 처리했는지를 싹 정리한 다음에 싹 조사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탄핵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몇 년 지난 사건은 탄핵하지 마라. 그게 없어요. 즉 판사 탄핵은 시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판사, 검사 이들이 과연 과거에 어떤 사건을 처리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그들을 법대에서 혹은 검찰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일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탄핵소추는요, 판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인원의 과반수만 넘으면, 국회 과반수만 넘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조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시작은 나쁜 짓을 한 검사, 법을 왜곡한 검사, 왜곡한 법을 눈 감아준 판사, 이들을 법조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그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자, 장용진 TV, 예,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예, 벌써 제가 방송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네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들어와 주셨고요. 3,000분 넘게 지금 방송을 청취해 주고 계십니다. 후원 아침 해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라수님, 길민경님, 이희수님, 한선화님, 최두식님, 김광훈님, 정석호님, 박무범님, 배상견님, 이계룡님, 예,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후원해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 계시네요. 역시 회원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장용진 TV, 자, 오늘 방송 6월 12일 일요일 밤에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순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새롭게 취재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요, 좀 더 자세한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좀 더 새로운 소식, 자세한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참. 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다시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덧붙이려고 하는 얘기는요.
열린공감TV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열린공감TV가 지금 현재 좀 내부적으로 분란을 겪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정천수 대표가 미국에서 모금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정천수 대표를 다른 열린공감TV의 기자들이 대표직에서 해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세요. 또 RTV, 제가 요즘 근무하고 있는 RTV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또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론사에서 논란거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 판단하는 기준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을 여러 차례 두 번에 걸쳐서 불교 방송과 파이낸셜 뉴스에서 각각 노조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온갖 피난을 당해봤지만 그때마다 제가 알 수 있었던 게 그거예요. 일선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기자들이 위치한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올바른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진구 선배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강진구 선배가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이 못 돼요. 사실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소심한 지식인이잖아요. 그런 강진구 선배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고요. 또 강진구 같은 사람이 웬만해가지고 문제 제기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강진구라는 사람은 경영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경영에서 뭘 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강진구가 나서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박대용 기자는 저랑 경찰서 사수마리를 돌던 막내 기자 시절 때부터 압니다. 박대용이라는 사람도 대단히 무던한 사람이라서 잘못이 있어도 웬만하면 덮어주고 가려고 합니다. 특히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덮어주고 다독거려주고 또 어디서 좀 더 웬만하면 변명해주고 실드를 쳐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 못 돼요. 근데 그런 박대용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정말 아닌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자, 답이 좀 되셨나요? 장영진 TV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댓글 많이 올려주셨네요. 많은 분들 이런저런 말씀 올려주셨네요. 자, 장영진 TV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벌써 오늘이 됐네요.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아까 시작을 할 때 보여드렸던 리아의 그대에게 장면, 리아가 부르는 그대에게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 23시간 좀 뒤가 되겠네요. 오늘 저녁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